예, 지금 저는 제주대학교 병원에 그 어머니가 그 요양원에 계셨는데 독감으로 격리병동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돌볼 겸 해서 있는데 아, 요즘 계엄 사태 이후로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시사에 대한 내용들은 언급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계엄 사태가 그 장기화되면서 그 이상한 방향으로 그 나라 전국이 흘러가고 있어서 저라도 좀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집권자가 계엄을 선포했죠. 이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내란이 과거 그 전두환 사례를 볼 때 내란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는 이미 권력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미 가진 권력은 행정부의 권력이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입법부와 사법부라고 하는, 그래서 삼권을 다 분리해놨죠.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권력을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3대 3대 3 아니면 1대 1대 1로 딱 정확히 분리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에 막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대 1대 1 정도죠. 다만 사법부의 고유한 영역과 입법부의 고유한 영역이 이제 행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되는 거죠. 사법부는 뭐 원래 그대로 사법부입니다만은 입법부는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300명입니다. 300명의 3분의 2, 200명을 넘으면 입법부가 완전히 행정부를 능가하는 권력을 행사하게 되지만 200명을 넘지 못할 때에는 권력 행사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과반수라고 하는 제도, 이 의사결정의 과반수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아마도 행정부에서 일 처리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권 분립의 영향인 거죠. 이렇게 상권 분립에 의해서 민주주의 작동이 불편한 겁니다. 불편했기 때문에 독재를 하고 싶어서 불편한 국회의 권력을 없애기 위해서 아니면 재정립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계엄에도 명분이 있어야 될 텐데 명분이 없죠. 그래서 아마도 연관지어서, 이거는 추정입니다만은 연관지어서 얘기하자면 계엄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비판받을 것을 감안해서 2025년 9월이나 2025년 내에 통일을 이룬다, 무력 통일을 이룬다고 하는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잠깐의 그 평가는 나쁜 평가가 올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통일 대통령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군을 정확하게 장악하고만 있으면 전혀 틀린 스타일은 아닐 겁니다. 망상가들에게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국제정세라는 것이 이 전쟁을 한국과 북한 둘이만 하는 전쟁이 아니고 주변 국가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두 개의 전쟁을 함께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식시킨다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후에 정리가 돼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의 전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든가 하면 국제 정세가 매우 어렵죠. 우리나라의 중요성은 중국이라고 하는 인접 국가가 미국과 G2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우리나라의 급변한 위급한 상황이 어쩌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를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바라지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 내란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이 피의자로 지목된 기소돼서 이제 헌법재판소에는 물론 이제 넘어갔죠. 탄핵이 의결돼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을 이제 내란 혐의로 체포해서 수사를 하고 형사 처벌을 합당한 처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 수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체포를 안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계엄 사태도 계엄 관련된 것도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것도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것도 남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기소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도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름으로써 우리나라가 갖는 피해가 대단히 큽니다. 이 계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건데, 특히나 금융 관계에 대해서, 금융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국가들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달러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면 국가의 경제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흘러갈 때 외환보유고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IMF 시대를 겪으면서 이걸 뼈저리게 느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하는 것이 국가가 안정적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 세력에서 이것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막느냐? 아니죠. 이게 차기의 권력이, 수평적 권력이 이동해 버릴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수평적 권력의 주인이 이재명이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보수를 지향하고 찬성하고 행동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안정이거든요. 지금 이게 안정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에 대한 것은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죠. 이 일 처리를 끝내고 나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제 맞서는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절차라고 하는 것이, 아니 과정이라는 것이, 단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엄혹한 상황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엄혹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 국민의힘이나 보수 세력이 앞장서서 이 엄혹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대선 경쟁력이나 지지율을 확장하는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대선만 생각해서 그런데 앞으로 권력을 쟁취하는, 소위 말하자면 직접 국민이 선출하는 권력이 되려면 이 선거에 의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뭐 국회의원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해서 이제 선동하고 하고 있지만, 이게 투개표 상황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없는 거죠. 특히나 권력을 쥐어주고 하는 야당에게 그 부정선거가 이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도 알고 있는데 이걸 이 의회 권력을 놓친 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대단히 이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몇몇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여론이 지지가 더 높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부정선거에 의해서 선관위가 민주당에게 의석수를 많이 줬다? 이거는 정말 넌센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금 상황을 지금 어린 아이들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가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0대도 지켜보고 있고 60대도 지켜보고 있죠. 60대가 지금 70대 이상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보수라고 하는 윤석열 지지파들이 이제
좀 있을 겁니다만은 이 미래에 이 사람들에 대한 지지 성향들은 다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래서 더 늙기 전에 보수에서도 보수가 앞장서서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대선이나 차후의 권력 구도를 잡는 데도 더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서로 안정적이고 또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이게 이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또 이 상태가 지속되면서 그 내부적으로 국민의힘 또는 보수층 또는 정광훈 세력들이 이제 결집하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구 유튜버들이 이제 그 이론적 배경을 깔면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고, 그러면 이게 서로 우리나라에서만 편 먹고 싸우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이게 국제사회에 대단히 안 좋습니다. 이거는 그 성공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이게 그 지금 현재 일반 국민들은 이 내란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국제사회가, 특히나 미국이라든가 이 국제사회가 이게 오래 가도록 용인이 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시기가 있는 거죠. 미국이 좋아하는, 지지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고, 중국이 지지하는 세력이 있을 거고, 일본이 지지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고 할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는 주변에 사강이 있습니다만은, 러시아는 뭐 전쟁하기 바쁘니까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신경을 쓸 여력이 못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 상황을 정리하는데 만약에 미국이 지원에 의해서 아니면 미국이 나서서 정리를 했다. 그러면 이게 또 미국에게 빚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변화된 상황이, 우리나라 5천년 역사가 외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 아닙니까? 특히나 현대사 해방 이후에는 외세에 의해서 지금 이 분단도 이루어지고 경제 모든 것이 외세에서 이루어진 상황인데, 지금 현재 2000년 21세기 이후에 2000년 15년 이후 정도는요, K문화가, K팝, K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압도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외세에 의해서, 특히나 미국의 이 간섭에 의해서 경제적으로도 더욱더 복속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대단히 불합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에 공조해 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